내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실제 이야기를 해줄까? 2004년 노재영 씨라는 남자가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쉬던 중에 경찰이 찾아왔어. 그는 경북에서 몽타주를 제일 잘 그리던 경찰이었어. 경찰이 그를 찾는 이유는 당시 대구 곳곳의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이상하리만큼 화재 사건이 자주 발생했어. 목격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용의자를 찾는 몽타주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찾아온 거야. 안녕, 나는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명자할머니는 이웃 주민이 문도 걸어 잠그고 되도록 집을 비우지 말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명자할머니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건물을 발견했어. 그런데 화재가 난 집은 바로 할머니의 집으로, 안타깝게도 남편의 손때가 묻어 더욱 소중했던 2층 주택이었던 거야. 그로부터 보름 뒤에 대구 부근 위치한 경산에서도 할머니 혼자 거주하던 주택에 화재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렸어. 근처에 있던 할머니의 아들 진성현 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어머니의 집은 이미 화재로 인해 지붕이 내려앉았고 방 곳곳이 전소된 상태였어. 그리고 며칠 뒤, 몇 주 뒤, 몇 달 뒤에는 대구 경산 주택가의 원인모를 화재가 계속되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지럽혀 놓은 집안의 동일한 모습의 시그니처와 귀금속과 금품, 사라진 도난품들을 단서로 경찰은 연쇄 방화 강도 사건으로 봤어. 경찰은 온 수사망을 동원해서 유력한 단서인 지문과 족적을 확보했지.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 알았지만 아무리 조회를 해도 잃지 않은 용의자가 없었어. 당시 대구 시민들이 더 방화에 대해 두려움을 떨었던 이유는 바로 1년 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인해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야. 또 당시 울산 봉대산 연쇄 방화 사건의 범인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가진 방화범은 울산에서 그때 잡혔어. 그는 수사망을 피해서 100번의 방화를 했는데 잡아보니 평범한 50대 남자로 우연히 담뱃불로 불을 지르게 됐는데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라고 밝혔던 거야.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오전 시간, 단독주택, 빈집일 때만 발생했다는 점이 특징이었어. 그런데 봉대산 불다람쥐와 다른 범행 수법으로는 이 범인은 집안에 옷가지들과 이불을 쌓아두고 그 위에 식용유와 간장, 식초, 밀가루를 뿌린 흔적을 남겼다는 거야. 게다가 모두가 경악하게 만든 것은 현금을 비롯해서 귀중품, 돼지저금통, 담배, 술, 향수, 드라이기, 믹서기 등을 훔쳤고 이불 위에 병까지 보고 갔어. 이 시그니처로 인해 경찰은 연달아 발생한 화재 절도 사건, 연쇄 방화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신했어. 그동안 저지른 모든 방화들이 같은 사람의 소행이라는 거지. 이후 5개월간 24곳의 방화 피해가 있었지만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수개월간 진척 없는 수사에 대구 경산 시민들은 물론 경찰 기자들까지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어. 수사팀은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았는데 피해자 중 상당수가 불이 나기 전에 공교롭게도 공통된 경험을 했다고 진술했어. 피해자들은 부동산 벽보를 붙인 경험이 있었고 방을 보러 온 사람의 모습을 봤고 방을 본 사람은 이사할 짐으로 상자 하나를 맡겼어. 그는 갑자기 이사 침체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집주인들에게 20만 원을 빌려간 후에 소식이 끊긴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바로 불이 났던 거지. 피해자들은 20, 30대 초중반 160cm 정도의 남자, 5,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 단발머리에 번거지 모자를 썼어요. 라고 말했지. 용의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으로 20, 30대의 남성과 5, 60대 여성으로 접혀졌는데 동년배도 아닌 두 사람의 조합은 특이했지. 경북 대구 지역 몽타주 수사의 1인자인 도재영 전 경위는 처음 얘기했던 바로 그 경위,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도 거침없이 쓱쓱 그려나간 몽타주는 목격자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큼 싱크로율이 높았어. 완성된 몽타주는 대구 경산 지역에 배포됐고
이후 방화 사건의 시그니처가 바뀌게 되자 경찰은 몽타주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어. 그로부터 며칠 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연쇄주택 방화 사건의 용의자 중 중년 여성과 마주친 김상래 경장은 중년 여성을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젊은 남성이 나타난 거야. 엄마 도망쳐! 라고 외치면서 김 경장을 칼로 찔렀어. 김 경장은 칼을 찔리면서도 150m를 쫓아갔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고 병원에 가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 경찰 출동으로 5개월 만에 극적으로 두 사람은 건거됐지만 슬픈 일이 생긴 거야. 그들은 20대 남성 박모 씨와 60대 여성 김모 씨였는데 두 사람은 간단한 인적사항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 담당 형사였던 김재성 형사는 지문 조회에서 일치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자 두 사람이 혹시 북에서 내려온 난파 간첩인 줄 알았지만 취조가 거듭될수록 형사는 혼란스러웠어. 20대 청년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중년 여성은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상태로 두 사람은 모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 되어 있었어. 형사들이 모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는 고등학생 남자아이 2명이 더 있었는데 엄마 왜 이제 와? 라고 하더니 수갑을 찬 엄마를 보고 엄마 잡힌 거야? 라고 물었어. 그 후 경찰에 의문의 남성이 찾아왔는데 그는 세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혔고 용의자들의 숨겨진 비밀을 털어놨어. 남성은 애초부터 가정이 있는 남자로 방화범인 중년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큰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도집살림을 하고 셋째까지 태어났음에도 아이를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다고 했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의 아버지의 남성의 직업은 바로 경찰이었어.